안녕하십니까. 신인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제가 인도네시아 KF-21 관련해서 여러 번 인도네시아의 행태, 작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인균의 국방TV, 군사TV 인도네시아가 자주 보고 있나 봅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 한국 네티즌도 비난하고 한국도 비난하고 또 KF-21도 비난하고 우리 기술 모든 것을 비난하면서 KF-21의 맹욕 그리고 아주 모욕적인 은사로 우리 KF-21과 대한민국을 모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이 언론은 인도네시아의 거의 국방부의 관영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나온 기사인데 정말 저 혼자 저희들만 볼 수 없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이런 자들과 같이 전투기를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자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분노의 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러시아가 정말 또 하나의 삽질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5가지 다시 보겠습니다. 인도가 170대 규모의 차세대 군한 전차 사업을 공고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폴란드가 보잉과 F-15EX 전투기 구매 논의를 했다. 총 32대에서 48대 규모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대규모 기갑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가 170대 규모의 신형 군한 전차 도입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T-55 전차의 차체를 이용해 개발된 기존의 WZ-3를 대체하는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기업이 인도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해주고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가 공군기지 순찰 및 방호작전에 사용될 차세대 무인 전투차량 시험평가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무인 차량이 기지 방호를 맡게 되면 상당한 수의 지상 전투병력이 대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병력난에 시달리는 우리 군도 기지 경비용 로봇 도입 사업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 에로헤드 140평 호위함 2척을 인도네시아 현지 건조 방식으로 도입하는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해군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군은 영국 호위함 개발 업체인 BAE 시스템즈의 전투체계를 그대로 들여와야 한다는 반면 국방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튀르키예 업체의 전투체계를 쓰라고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중고 F-16 전투기와 P-3C 해상 초계기 패키지 판매 언급이 나온 후 해당 거래에 대한 추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미국, 노르웨이와 P-3C 해상 초계기 4대를 중고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개수 및 기골 보강, 교육 훈련 비용으로 6,7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덴마크 공군의 중고 F-16 전투기도 아르헨티나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폴란드가 MSPO 방산 전시회 당시 보잉 측과 F-15EX 거래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잉 역시 폴란드 측과의 협의 사실을 확인하며 아직 가격과 납품 일정에 대한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현지에서는 최소 32대, 최대 48대의 F-15EX 구매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T-55 전차를 바탕으로 한 군한 전차죠. 그런데 T-55는 아주 작은 덩치의 전차고 오래됐죠. 첫째, 노후되었다. 둘째, 힘이 없다. 출력이 너무 부족해요. 580마력이니까 요즘 우리 한국의 대형 트럭이나 대형 버스 정도 되는 그런 파워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아주 진창이나 물속이나 산악 지역의 험난한 곳에 돈조돼 있는, 고장나서 파괴돼 있는 이런 전차, 바퀴가 잘 움직이지도 않는 전차를 50톤, 요즘 전차도 60톤 이렇지 않습니까? 그걸 끌고 온다? 힘들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도 보면 우크라이나 군도 이거 2대가 가서 끌고 오는 등 이러는데, 그것도 T-80 정도 되는 50톤도 안 되는 전차를 2대가 끌고 오는데 요즘 새로 만든 전차들 55톤, 60톤, 70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도 너무 노후된 거, 그리고 현실성 지금 이 21세기에 안 맞는 거, 이 2가지 이유로 새로운 군한 전차
도입 사업을 하는데 우리 한국이 만든 기가 막힌 군안 전차 있죠. 지뢰 제거도 하고 공병 임무도 하고 또 군안 임무도 하고 하는 콧불소 K600. 그게 1200마력짜리 K1 전차 엔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뭐 60톤짜리 이런 것도 충분히 끌고 올 수 있는 능력 되죠. 우리 K600 인도에 AS 안해준 셔컨으로 한번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싱가포르가 공군기지 방어용 무인 순찰 전투 차량, 즉 로봇이죠. 8륜 로봇인데 바로 이겁니다. 싱가포르도 도시 국가, 섬 국가이기 때문에 병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병력을 무인으로 로봇으로 대체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우리 한국 공군에 6만 5천 명 이상의 병력 중에서 기지 방호 병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지 방호 병력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사실 다른 어떤 그 병과에서 또 다른 군에서 그 자산을 쓸 수 있죠. 특히 공군에 가는 병력의 질이 높다고 뭐 다 알려져 있죠. 그런데 기지 방호 병력들 중에서 소수만 이렇게 순찰을 돕니다. 돌다가 갑자기 거수자가 출동하고 적이 출동했어요. 적 테러 부대들 또는 적의 특작 부대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뭐 5분 대기죠. 뭐 타격대, 뭐 헌병대 해서 무장하고 탄 나눠주고 뭐 아주 많은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바로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우리 병사들이 꾀를 부린다 이건 아니고 사람은 뭔가 나태하고 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로봇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오직 임무에만,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가 다시 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해서 적에게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을 뭐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등 하다가 나타나면 바로 통제소로 알려주고, 사격은 직접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통제소에서 사격 명령을 내리면 AI가 판단해서 조준하고 사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병력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생각합니다. 자, 이 배입니다. 영국의 밥콕 조선소에서 만든 이 바탕으로 이 설계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전투 체계죠. 전투 체계는 레이더, 무장, 뭐 각종 센서들과 무장을 전부 다 하나로 아우러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뭐 이런 뇌입니다, 뇌. 그래서 이지스 전투 체계, 그게 정말 최고의 전투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영국에서 설계하고 만들었고 여기에 영국제 무장, 영국제 센서, 레이더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갑자기 그걸 하지 마 하고는 튀르키예에서 만든 전투체계를 집어넣어. 아니 나의 손과 발과 눈은 전부 영국제인데 갑자기 여기다가 튀르키예 뇌를 집어넣어? 그런데 영국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 손과 발과 눈과 모든 것의 이 알고리즘과 비밀을 다 가르쳐줘야 이 뇌에다가 연동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이 땡큐 그래 뭐 해주지 뭐 그거 뭐 당연히 해줘야지 라고 해주겠습니까? 뭐야 이거. 전투체계 굉장히 비싸죠. 이 배 가격 중에서 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투체계 가격인데, 이 전투체계가 얼마나 비싸냐면 이 한국형 전투체계 개발에 있어서 LIG 넥슨하고 한화가 감정 싸움 엄청나게 하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비싼 그런 자산이에요. 그걸 갑자기 빼고 엑기스는 빼서 튀르키예 주고 우리는 뭐 하드웨어 이거나 만들어 라고 하면 영국이 기분 좋아서 그래 뭐 그 레이더의 비밀하고 다 소스 코드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 잘 만들어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뭔가 국방부가, 해군은 안 하려고 하는데 국방부가 밀어붙인다 이거죠. 튀르키예하고 뭔가 뒷거래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혹이 가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P3C 해상 초계기 중고로 이제 4대를 도입을 하는데 노르웨이가 쓰던 거예요. 3대는 작전용으로 쓰고 1대는 교육 훈련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거 비용으로 이제 6,700만 달러. 그런데 이 P3C가 그냥 P3C만 오는 게 아니라 F-16 전투기하고 패키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덴마크가 32대 그거 정말 이제 아르헨티나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 우크라이나로는
못 가는 거구나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아르헨티나도 이렇게라도 해서 친중 국가로 반미, 반서방, 반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폴란드 정말 폭주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F-15EX 물론 좋죠. 엄청 좋죠. 폭장량 좋고 우리 한국도 제가 어제 심층 분석 국방TV를 통해서 F-15EX급으로 우리 한국의 F-15K가 업그레이드 된다 해서 아주 기분 좋다. 어떤 능력이냐? 다 알려드렸었는데 폴란드도 32대에서 48대 신품으로 구매하겠다. 물론 여기도 빚을 내서 하는 건가요? 우리 한국으로부터 아주 많은 빚을 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무기 구매하고 있는데 폴란드가 왜 이렇게 하냐? 저는 이 나토 체제에서 지금 영국과 또 프랑스, 독일 이 3강이 있죠 군사적으로. 그런데 또 영국은 또 EU는 빠졌으니까 EU 내에서 프랑스와 독일 2강이 또 있죠. 그런데 지금 폴란드가 구비하고 있는 이 군사력 다 갖추면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영국 또 프랑스, 독일보다 더 세요. 그래서 이 프랑스와 독일 주도의 유럽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주도의 나토, 유럽 나토의 중심축을 폴란드로 가져와서 폴란드가 유럽의 중심국이 되는 그런 중요한 바탕이 사실은 군사력이니까 그런 큰 그림 속에 이런 폭주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이거 가면 러시아 와 부들부들 하겠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9월 초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드론이 크림반도 상공에서 러시아 공격 헬기의 추격을 따돌리고 무사 귀환했다는 소식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러시아가 지상 지원 임무에 투입되어야 할 공격 헬기 전력을 대거 차출해 드론 대응 전담 부대를 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앞의 드론도 못 잡는 공격 헬기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 파상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 헬기 전력을 차출해 드론 요격 전담 부대를 창설했으며 그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고 친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9월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밀-28N 해벅 공격 헬기로 구성된 새로운 부대가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여러 길목에 배치되고 있다라며 공격 헬기 요원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한 전천후 요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나이트 헌터라는 명칭을 가진 밀-28N 헬기는 일명 아발렛 레이더로 불리는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로터 상부에 장착하고 2400 샤프트 마력의 고출력 엔진을 장착해 공중 기동성을 향상시킨 모델인데요. 러시아는 이 헬기의 강력한 전천후 작전 능력을 잘만 활용하면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헬기에는 장갑차용으로 개발된 고위력 30mm 기관포인 2A-42 시푸노프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다라며 이 기관포는 일격에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파괴할 수 있어 강력한 드론 요격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측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해당 부대가 데뷔 초부터 우크라이나군 드론 요격 작전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부대는 지난 8월 말 크림반도 타르칸 쿠트곳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을 발견하고 요격을 시도했지만 발사한 기관 포탄이 모두 빗나가며 요격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공격 헬기의 2A-42 기관포는 저속으로 움직이는 지상 표적이나 지상 고정 표적에 대해서는 위력적이지만 3차원 공간을 날아다니는 드론은 제대로 조준조차 할 수 없는데요. 전선의 지상군이 박살나는 상황에서 지상전 지원에 투입되어야 할 전력을 무의미한 드론 경계 작전에 투입하는 러시아군, 패배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해벅 공격 헬기죠. 제가 미키마우스라고 별칭을 제가 붙인 공격 헬기인데요. 러시아 공격 헬기 3종 세트 밀-24 그리고 밀-28 카모프 52 중에서 제일 센 놈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이걸 단체로 빼서 드론 요격 전담 부대를 만들었다. 자, 저는 이게 천하의 삽질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선에서 육군 보병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항공 지원해 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드론 요격하는데 드론 요격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잘 되는 거나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지난번 북한 무인기 들어왔을 때 우리 코브라 공격기가 들어가서 기관포 쐈는데 못 맞췄죠. 못 맞춥니다. 드론은 이 밑에서 보면 드론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지만 정면에서 보면 그냥 납작해 보이겠죠. 그걸 이 흔들리는 로터가 팡팡팡팡 움직이니까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관포를 쏘면 이게 뭐 맞겠습니까? 이게 납작한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코브라도 못 맞춘 거고 얘도 못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30mm 기관포, 이게 BMP2 장갑차에 들어가는 30mm 기관포인데 가공도 이런 식으로 여기는 8mm, 여기는 11mm 이런 식으로 삐뚤하게 가공해 놓고 이건 뭐 제대로 맞을 거다라고 상상할 수는 없죠. 그리고 스테빌라이징이 제대로 안 돼요. 3차원 공간에는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영상이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잠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드론이 이렇게 나르고 있어요. 여기에 밀리스팔 공격 헬기가 발견하고 기관포를 쏩니다. 안 맞아요. 보시다시피 안 맞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유유히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러시아군의 삽질이 이것만 있냐? 아니죠. 야전 방공 체계, 판치르 이런 것들 기갑 부대들 따라다니면서 야전 방공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 살려고 모스크바 쪽에 그냥 다 끌어다가 건물에 올려놓고 타워 만들어서 올려놓고 하고 있죠. 야전 방공 다 비워버리고 그러니까 드론이 두들겨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삽질들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군이다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마당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이런 기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KFX 공동개발국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분담금 납부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업에서 발을 빼기 위한 여론조선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분담금 납부는 하지 않고 기술만 빼먹으려던 인도네시아, 이제 정말 퇴출시켜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 KFX 공동개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한국 측이 충분한 기술 이전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한국은 KF-21 제작과 관련해 항공기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나라라고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조나 자카르타가 9월 4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강한 영향력을 받아 사실상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입이라고 평가되는 현지 최대 군사 전문 매체 중 하나인 조나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최초 합의와 달리 A사 레이더와 IRST 등 첨단 핵심 기술 이전에 매우 인색하다라며 한국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을 내지 않은 것은 한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때까지 추가 지불을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분담금 지불 거부 책임은 한국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KF-21의 제작과 관련해 한국이 전문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능력 없는 한국이 기술 이전도 해주지 않고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비난하고 있어 분담금 지불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한국 네티즌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비난이 늘어나고 있고 인도네시아를 대체하기 위한 새 파트너로 폴란드와 손을 잡자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라며 한국인들은 그 폴란드가 한국에 막대한 빚을 지며 무기를 사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기술 이전을 계속 거부할 경우 제20용 A사 레이더를 구매할 수 있다라며 중국 언론에서는 KF-21을 쓰레기 전투기로 부른다라고 성토하기도 했는데요. 하다 이제는 중국까지 끌어들여 우리나라를 비난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제 정말 퇴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와,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로 검색하면 안 나오는 언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나 자카르타 검색을 해보니까 인도네시아 최대의 군사 전문 매체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쓰지 않고 오직 인도네시아어로만 써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기사를 몰랐던 겁니다. 자, 이게 영어로 많이 적혀 있는데 이게 영어가 아니고 인도네시아를 그냥 영어로 음치한 겁니다. 뭐 아즈바칼, 발라스 이게 다 지금 인도네시아어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나? 미국이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한국에게 미국이 조치를 취할 거다 라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조치를 취해요? 무슨 조치를 도대체? 인도네시아에게 조치를 취하면 취했지 한국에게 조치를 취해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러면서 자, 한국은 전투기 관련해서 KF-21 관련해서 능력도 없다 라고 비난을 하면서 기술 이전 안 해준다. 능력도 없는 나라에 기술 이전을 왜 받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킬 건 지켰구나 라는 안심이 좀 들었어요. 에이사 레이더 기술, 그리고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죠, IRST 기술, 이런 거 안 줬구나. 왜? 그거 안 준다고 지금 징징거리고 있으니까 라는 거고, 그러면서 야 니들 말이야, 니들이 기술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준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돈을 안 주니까 기술을 안 주죠. 돈을 안 주니까. 기술이 다 돈인데 돈을 안 주는데 기술을 왜 줘요? 무슨 외상거래입니까? 언제 봤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를 왜 쏟아내냐, 이 사업이 파토가 났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는 없다, 한국에게 있다 라고 계약 파기의 책임 소재를 한국에게 넘기려는 이제 밑밥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살짝 더 협박도 합니다. 야, 니들 A사 레이더 기술 안 주면 우리 중국제 J20 그게 들어가는 A사 레이더 살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중국제 한국제보다 좋겠습니까? 중국제 전자제품이 한국제 전자제품보다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무조건 한국제 전자제품이 좋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중국제 사시든지. 자, 그러면서 중국이 자기네들 국뽕 빨면서 한국을 뭐 쓰레기 전투기 KF-21라고 한 거, 그것도 인용해서 중국이 한국을 이렇게 지금 평가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기사 보면 능력도 전문성도 없는 것들이 시제기라고는 만들어 놓고 돈 안 준다고 징징거린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빨리 퇴출하고 또 뭐 폴란드 욕하고 있는데, 아니 폴란드가 지금 뭐 이자 안 내고 우리에게 빚을 내갑니까? 이자 주죠. 예. 그리고 원금 갚죠. 폴란드 지금 경제 성장률 좋은데. 자기네들하고 같습니까? 뻑하면 뭐 현물로 받아가라, 뻑하면 절충교육해서 그냥 우리 필요도 없는 CN235하고 바꾸자, 그 수송기하고 바꾸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자기네들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정말 진짜 인도네시아 빨리 퇴출시키고, 이 뭐 한국 네티즌들이 그러고 있다, 신인규 국방TV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폴란드하고 손을 잡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